4월 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박성규입니다. 제 옆에는 종갈선대위원장 유경준 의원입니다. 그 옆에는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본부장 최승계 의원입니다. 그 옆에는 장애인 특별보호자 이종성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호화맨션을 분양받아서 10년 넘게 보유하고 그렇지만 강제징용 지원법을 역으로 발의해서 뻔뻔한 박영선 후보는 직접 서울 시민 앞에 대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은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의 고급 맨션을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2013년, 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징용 피해조사와 희생자의 손해배상이라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중선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국회 법제사업위원장 때 박 후보 배우자의 미국 로펌 DLA 파이프 한국 총괄 대표를 맡아서 이해충돌 여부를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아카사카 맨션 전입도 처분도 전부 선거용이다.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은 제2의 연평해전 2002년도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에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2010년에 있습니다. 로 인해서 수해를 수호하다가 아깝게 목숨을 잃은 호국 영웅 55일을 기리는 수해 수호의 날을 맞이했고 또 안중근 여사 순국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보유한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소재의 맨션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의 파크코트는 일본 부동산 재벌 미쓰이 부동산의 고급 맨션 브랜드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 이 맨션이 완공될 때 최초 분양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당 맨션의 분양회사 두 곳인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은 전범 기업의 계열사로 밝혀졌습니다. 신일철 도시개발은 미쓰비시와 함께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받은 대표적 전범기업 신일철 주범의 연결 자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미쓰이 그룹의 계열사로서 미쓰이 그룹은 조선인 4,700명을 강제 동원했던 미개 강당을 운영했던 일본 재벌 기업입니다. 박 후보의 도쿄 아카사카 맨션의 등기부 등본을 저저 끝에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2009년 6월 24일 신일철 도시개발과 미쓰이 부동산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고 바로 이틀 뒤에 2009년 6월 26일 박 후보의 배우자 다니에르 원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해당 맨션은 배우자의 실거주용이라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주소 이전은 10년이 지난 작년 2020년 2월 25일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전범기업의 합작품인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월세를 받으며 임대 수익을 올리는 동안 박 후보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희생자의 손해배상의 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1억원 지급 기한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채권과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없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특례법입니다. 2018년 일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청산되지 못한 친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던 박 후보자는 끝으로는 반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전범기업을 통해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자산 신고하면서 전범기업 맨션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입니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내로남불과 위선이 세상스럽지도 않지만 전범기업의 맨션을 10년 넘게 자산 신고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2번이나 발의하며 뻔뻔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쓰이 부동산은 일본 업계 1위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고 해당 맨션명인 파크코트는 미쓰이 부동산의 고급 맨션 브랜드로 일본 현지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쓰이 부동산의 브랜드를 보고 최초로 분양하고 참여한 것입니다. 미쓰이 재벌이 대표적 전범기업인 것을 알면서도 샀다는 것은 대단한 위선이고 모르고 샀다면 이런 미화적인 역사 인식도 없이 지원법을 만들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박 후보의 배우자는 2008년 일본에서 미국 로펌 DLA 파이퍼에 취직을 하고 불과 5년 만인 2013년 서울사무소 한국 총괄대표를 맡게 되는데 당시 박 후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박 후보자를 세워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외국계 로펌의 이익과 박 후보의 당시 공적인 지위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와 도단발의를 통하여 현대기아차를 공격한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DLA 파이퍼의 한국 총괄대표를 맡은 후 그전에는 2건에 불과하던 현대기아차 계열사의 소송이 2013년 이후에는 총 8건이나 수입한 것으로 지난 박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아까사카 맨션 편입도 선거용이었고 저분도 선거용이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비로소 전입신고를 하더니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면서 처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등기상으로는 처분되어 있지 않고 잔금을 치르지 못했다는 표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등기 변경까지 2주면은 되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등기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박 후보 스스로도 양심에 부적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뭔가 핑계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했다는 사실은 본인이 밝히면서도 해명은 왜 캠프에 바뀌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노재팬, 일본 불매 운동을 부르짖고 문재인 정권이 북창가를 앞다투어 외치고 있을 때 본인은 일본 전범기업의 고아맨션을 보유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일본 불매 운동을 벌이던 시기인 지난해 박 후보 배우자는 일본 항공 표식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적어나면 의혹이 생기는 박 후보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박원순이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에 후보로 나오는 것도 부끄러운데 강제징용의 고효를 착취한 전범기업의 부동산을 10년 넘게 구입하면서
보유하면서 회의 경위와 전입 적응 과정과 결과조차도 수욕에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석고대죄하고 각종 부정과 의혹에 명명백백히 본인의 이름으로 밝혀야 본인의 입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26일 4.7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책임위원회 일동.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박 후보자 배우자가 구입한 이 아파트, 도쿄 아카사카 아파트가 배우자의 실거주용이라 했는데 10년 동안 그 실거주가 없었습니다. 아마 록봉지에 거주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등기와 주소 이전한 것이 작년 2월 25일입니다. 작년 2월 25일.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전범기업 아파트를 분양받아 월세를 내가지고 임대수익 얻으면서 2013년 15년 강제징용 피해자 조사 희생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범기업 아파트에 월세해가지고 임대수익 얻으면서 전범기업에 또 특례법을 해가지고 양쪽을 돌리는 이중성을 발휘합니다. 그 회사에 임대수익 얻으면서 그 회사를 피해주는 또 다른 어떤 법을 만드는 이런, 끝으로는 반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일본 전범기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것이 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이 정도의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박 후보의 배우자가 2008년도에 일본의 DLA라는 그 로펌으로 갔습니다. 본인의 주장은 MB 때 여러 피해를 받아서 넘어갔다 했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DLA 이 로펌은 미국, 영국 합동 로펌이고 최상위급 로펌입니다. 이 최상위급 변호사를 가려면 1년 전부터 오퍼를 해서 상당히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직하러 갔으면서 MB 때문에 피해받아서 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2012년 6월달에 했습니다. 바로 6개월 뒤에 2013초에 그 남편을 한국 총괄 대표로 불렀습니다. 아마 DLA에서 남편이 한국에 가면 건수를 많이 딸 것이다. 이런 집사람이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총괄 대표로 온 겁니다. 그런데 소송 건수를 보니까 그 이전에는 현대기아차 관계 2건 수임했습니다. 오고 나서 2013년 이후에 부임하고 나서 8건을 수임했습니다. 부인은 한쪽으로 때리고 남편은 한쪽으로 수긍한 거고 뭐가 다릅니까? 이 8건은 요게 여러분 뒤에 나눠준 표에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8건의 소송 건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것도 이해충돌 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시장을 할 사람이 남편을 불러가지고 소송건을 대기업을 때려서 어찌 보면 같이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시장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아까 요거 일본은 우리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립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션 하면 우리 맨션으로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아파트입니다. 최고의 아파트. 이 아카사카 맨션도 전입도 선거용이었고 처분도 선거용이었다. 이런 게 저희들이 참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택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 전입신고요. 10년 전에 해놓고는 전입신고
2020년 1월 3일 총선 불출마 후에 전입 신고했습니다. 10년 전에 살았고 뭐가 꾸린 게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전입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초에 전입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이번에 2월 달 팔았습니다. 또. 왜? 시장 출마해야 되니까. 속이 안 챙기면 이렇게 팔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지. 전입 작년에 1월 달에 해놓고 1년 만에 팔았다고. 더 희한한 것은 우리가 3월 20일 4일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니까 아직도 매매 흔적이 없습니다. 이전이 안 됐습니다. 자기는 잔금 치른다고 그랬는데 일본에 제가 3년을 이상 살아 잘합니다. 잔금 치르고 정기 변경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떨어지면 다시 원대높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처분했다고 밝히는데 나머지 개명은 캠프 관계자 같습니다.